여러분은 살면서 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무서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내고 나면 그 집은 온전히 나의 보금자리라고 믿으셨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문 뒤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의 낮은 한숨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방금 전까지 웃으며 전화를 받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뚝 끊깁니다. 현관 앞에는 주인 없는 휠체어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순례 씨는 문을 열지 못하고 멈춰 서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번호판 위에서 파르르 떨립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베테랑 사회복지사 출신 할머니를 이토록 망설이게 만든 걸까요? 순례 씨는 30년 동안 보건소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상담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절대 자식한테 다 주지 마세요라고 입버릇처럼 조언했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의 무릎이 꺾이고 나니 그 교과서 같던 말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던 날 아들 진구는 참 든든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우리 집으로 가요. 혼자 계시면 큰일 나요. 그 말에 순례 씨는 마음이 뭉클했네요. 평생 남만 돌보느라 내 몸 하나 건사 못한 보상을 이제야 받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집에서 보낸 일주일은 30년 복지사 인생보다 더 길고 혹독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설거지 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순례 씨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숫자로 셉니다. 하나, 둘.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마다 순례 씨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문 밖을 나가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결국 침대맡에 놓인 요강 대용 플라스틱 통을 조용히 끌어당깁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미안함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초라해진 자기 자신일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더 차갑습니다. 중학생 손주는 할머니가 TV 보는 거실을 피해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들 진구는 신문을 보며 슬쩍 말을 꺼냅니다. 엄마, 지은이네 집에도 가보고 싶다고 하셨죠? 지은이가 오늘 모시러 온대요. 순례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모시러 온다는 말, 참 예쁜 말인데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짐짝을 옮기겠다는 말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은이네는 이제 막 살림을 차린 신혼입니다. 거기 가면 좀 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 뒤에서 한숨 소리를 새게 될까요? 순례 씨는 짐을 쌉니다. 30년 복지사 수첩과 약 봉투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그녀가 가진 전부입니다. 지은이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들 진구가 백미러로 순례 씨를 봅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인데 입술만 달싹거리네요. 잠시 후 아들이 꺼낸 한마디는 순례 씨의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엄마, 살고 계신 집 전세 계약 말이에요. 그 뒷말을 차마 잊지 못하는 아들의 목소리. 순례 씨는 창밖을 봅니다. 가로수가 빠르게 뒤로 밀려납니다. 마치 그녀의 평온했던 인생이 통째로 밀려나는 것처럼요. 지은이네 도착한 순례 씨를 기다리는 건 좁은 다용도실 옆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례 씨는 딸과 사위의 말다툼 소리를 듣게 됩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비용과 부담이라는 단어들. 그 잔인한 단어들 사이로 순례 씨의 이름이 섞여 나옵니다. 평생을 바쳐 지어 올린 가족이라는 집이 왜 한순간에 가시방석이 된 걸까요? 순례 씨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무릎을 만져봅니다. 인공관절은 차갑고 단단한데 마음은 자꾸만 흐물거리며 무너집니다. 순례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이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말입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의문의 팜플렛 하나. 거기엔 알록달록한 꽃그림과 함께 천국 같은 노후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건 자식들이 밤새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었을까요? 순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듭니다. 자식들의 지극한 효도는 정말 요양원 입구에서 완성되는 걸까요? 아니면 순례 씨가 모르는 또 다른 길이 남아있는 걸까요? 30년 경력의 사회복지사 오순례. 그녀가 생애 마지막 고비에서 던질 질문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용도실 옆 작은 방, 순례 씨는 짐 가방을 풀지도 못한 채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 아들이 건네준 그 알록달록한 요양원 팸플릿이 손바닥에 온기 때문에 눅눅해졌네요. 분명 겉표지에는 활짝 웃는 노인들의 사진이 가득한데 순례 씨의 눈에는 왜 그 미소가 자꾸만 서글프게 보일까요?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던 순례 씨가 나직하게 숨을 내뱉습니다. 딸 지은이의 신혼집은 깨끗하고 세련됐습니다. 하지만 순례 씨의 낡은 보따리가 들어서는 순간 그 화사한 인테리어가 왠지 모르게 서먹해집니다. 사위는 거실에서 일부러 크게 TV 볼륨을 높이고 딸 지은이는 주방에서 뭔가를 자꾸만 덜컹거립니다. 순례 씨는 무릎이 아파 소파에 앉고 싶지만 새하얀 소파가 때라도 탈까봐 결국 딱딱한 식탁 의자에 자리를 잡습니다. 큰아들 진구가 퇴근길에 지은이네 집을 들렀네요. 두 남매가 마주 앉아 목소리를 낮춰 속닥거립니다. 방문 틈으로 그 소리가 실금처럼 새어들어옵니다. 순례 씨는 잠을 청하려 눈을 감았지만 귀는 자꾸만 거실 쪽으로 뾰족하게 섭니다. 지은아, 엄마 전세금 말이야. 그거 지금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빼면 3억은 나오거든. 내 사업 확장하는데 딱 그만큼이 모자라. 오빠, 그래도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가 아니지. 엄마 요양원 보내드리면 한 달에 300만 원은 좋게 깨져. 그 돈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하니? 전세금 빼서 일부는 보증금 넣고 나머지는 내가 굴려서 매달 요양원비 보태드리면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사는 거잖아.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던 순례 씨의 손이 이불깃을 꽉 움켜줍니다. 30년 동안 복지사로 일하며 수천 번도 더 들었던 그 시나리오. 부모를 위한 길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 안에 감춰진 자식들의 계산기 소리. 순례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내디뎌 봅니다. 수술한 무릎이 욱신거리지만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불덩이가 그 통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순례 씨는 거실로 나가는 대신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전세금을 관리하던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려다 멈칫하죠. 내 평생의 땀이 서린 3억 원이 이제는 자식들의 해결책이 되어버렸네요. 아들은 사업 자금으로, 딸은 엄마를 모셔야 한다는 심리적 부채를 털어낼 비용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진구는 어제보다 더 살가운 얼굴로 순례 씨에게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직접 사온 전복죽을 내밀며 숟가락까지 쥐어주네요. 순례 씨는 입안에 감도는 전복죽이 마치 모래알 같습니다. 아들의 눈길이 자꾸만 순례 씨의 가방 속에 둔 통장 주머니로 향하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엄마 요양원 시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거긴 친구들도 많고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신대요. 엄마 무릎 재활하기엔 우리 집보다 100번 나아요. 그래, 참 좋더구나. 그럼 이참에 지금 집 정리할까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 위험하잖아요. 복잡한 서류는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몸만 들어가시면 돼요. 아들의 말에는 나라는 주어가 없습니다. 엄마가 원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했으니라는 뜻이죠. 순례 씨는 묵묵히 전복죽을 비웁니다. 그리고 30년 복지사 생활에서 배운 한 가지 진리를 떠올립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나설 때 부모의 권리는 그날로 끝난다는 사실을요. 지은이가 외출한 사이 순례 씨는 거실 창밖을 내다봅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 곁을 지키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구는 손주 유모차를 끌고 있고 누구는 자식집 반찬을 해주러 가는지 양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있습니다. 순례 씨는 깨닫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난 뒤의 끝이 저 팸플릿 속의 요양원이라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나 싶어집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나를 아프게 할 때보다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때입니다. 결정권도 없고 돈 쓸 곳도 없으니 그저 주는 밥 먹고 조용히 있으라는 그 배려 섞인 무심말입니다. 순례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의 명함을 조용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복지사 시절 위기에 처한 노인들에게 건넸던 상담 전화번호들이 빼곡합니다. 이제 그 번호들이 순례 씨 자신을 위한 생명줄이 될 줄은 몰랐네요. 순례 씨의 눈빛이 어제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서러움에 젖어있던 눈동자에 서늘한 생기가 돕니다. 자식들이 짜놓은 완벽한 시나리오에 순순히 주인공으로 출연해줄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그녀는 조용히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듭니다. 여보세요, 소희 씨니? 나 오순례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순례 씨의 낮은 목소리가 화장실 벽에 부딪혀 공명합니다. 자식들이 3억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여놓은 그녀의 노후. 과연 순례 씨는 그 가격표를 떼어내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황혼의 반란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화장실 안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근 순례 씨의 숨소리가 좁은 공간을 채웁니다. 방금 전까지 자식들이 거실에서 나누던 3억 원의 처분 계획이 귓가에 이명처럼 남아있네요. 손에 쥔 휴대전화 너머로 신호음이 가늘게 이어집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순례 씨가 선택한 번호. 그것은 자식도 돈도 아닌 자신의 평생 업이었던 복지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전화기 너머 후배 소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순례 씨는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얼굴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자식들 눈치 보느라 푸석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서슬퍼렇게 살아있네요. 그녀는 짧고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응, 나 요양원 안 간다. 아니, 못 가겠다. 아들 진구는 신이 났습니다. 로비에 깔린 고급 카펫과 화려한 샹들리에를 가리키며 순례 씨의 팔을 이끕니다. 엄마, 여기 보세요. 호텔 같죠? 식사도 영양사가 다 짜준대요. 진구의 목소리는 마치 큰 효도를 하는 사람처럼 당당합니다. 순례 씨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냄새를 맡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삶은 빨래 냄새, 그리고 노인들의 깊은 한숨이 섞인 특유의 냄새 말이죠. 순례 씨는 아들이 상담실 직원과 대화하는 사이 슬그머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하죠. 5년 전 순례 씨가 보건소에서 상담했던 이 씨 할머니입니다. 당시엔 아파트도 있고 자식 자랑이 대단했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보고 있네요. 이 형님, 저예요. 오순례 복지사. 저 기억하세요? 김 선생. 아니, 오 선생인가? 여기 왜 왔어? 오지 마. 여기 오면 자식들 얼굴 잊어버려. 처음엔 매주 온다더니 이젠 명절에도 안 와. 돈 다 주고 나니까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나 봐. 할머니의 마른 손이 순례 씨의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감촉에 순례 씨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식들의 효도는 이 문턱을 넘는 순간까지만 유효하다는 사실. 그 잔인한 진실이 할머니의 구분 등 위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 순례 씨는 아들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래, 시설이 참 좋더구나. 엄마도 마음이 좀 놓인다. 아들은 그 말이 입술을 승낙하는 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그건 순례 씨가 던진 미끼였습니다. 자식들의 경계심을 풀고 시간을 벌기 위한 인생 최후의 도박이었죠. 순례 씨는 지은이가 마트에 간 틈을 타 휠체어를 밀고 집을 나섰습니다. 수술한 무릎이 비명을 지르지만 이 고통보다 무서운 건 자식들에게 인생을 저당 잡히는 것이었죠. 상담실에서 기다리던 소희가 서류 몇 장을 내밉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입주 신청서. 순례 씨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갑니다. 월 임대료 18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 보증금은 고작 1,000만 원 남짓입니다. 무릎이 아픈 노인을 위해 문턱을 없앴고 화장실엔 안전바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30년 복지사 경력이 가산점이 되어 당첨 확률이 높다는 소희의 설명. 순례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줍니다. 내 이름 석자 오순례를 서류칸에 적어 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선생님, 근데 아드님이 아시면 난리 날 텐데요. 전세금 3억을 벌써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돈, 내 뼈 깎아서 만든 돈이다. 내가 죽기 전까진 주인은 나야. 비밀번호부터 바꿔야겠다. 순례 씨는 바로 은행으로 향합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오픈했던 통장의 비밀번호를 전혀 다른 숫자로 바꿉니다. 아들의 생일도 손주의 기념일도 아닌 오로지 자신만이 아는 숫자로 말이죠.
은행 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참 차갑네요. 하지만 순례 씨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생기가 돕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례 씨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의 얼굴로 돌아갑니다. 지은이가 사온 과일을 깎으며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자식들의 말을 묵묵히 듣습니다. 속으로는 이삿짐 목록을 지우고 쓰기를 반복하면서 말이죠. 이제 며칠 뒤면 입주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자식들은 전세금이 빠질 날만 기다리며 가구점에 들르자고 성화입니다. 폭풍 전야 같은 정적 속에서 순례 씨는 밤새 무릎을 문지릅니다. 이 무릎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아니, 도망이 아니라 이건 귀환입니다. 자식의 부속품이 아닌 인간 오순례로 돌아가는 길. 순례 씨는 어둠 속에서 낮게 은졸입니다. 야들아, 미안하다. 근데 엄마도 좀 살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순례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LH주택공사 입주 심사 결과 안내. 과연 이 문자는 순례 씨에게 해방의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자식들과의 전쟁을 알리는 서막이 될까요? 순례 씨의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 머무릅니다. 황혼의 독립선언, 그 운명의 주사위가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입주 확정 4글자가 순례 씨의 심장을 때립니다. 그토록 바랐던 소식인데 막상 마주하고 보니 손끝이 차갑게 식어버리네요. 자식들이 짜놓은 요양원 시나리오를 찢고 나갈 시간이 온 겁니다. 순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 주머니를 꺼냅니다. 이 안에는 그녀의 30년 세월과 자식들이 제 목숨처럼 여기는 전세금 3억 원이 들어있습니다. 입주 전날 밤 자식들이 순례 씨의 방으로 모여듭니다. 큰아들 진구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하네요. 내일 전세금이 빠지면 자신의 사업 자금 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겠죠. 딸 지은이는 요양원에 가져갈 짐을 챙긴다며 여행 가방을 펼칩니다. 순례 씨는 그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품 안에서 통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립니다. 엄마 역시 준비하셨구나. 전세금 나오면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요양원 보증금 넣고 남은 건 제 사업 계좌로 일단. 엄마 용돈은 매달 꼬박꼬박 드릴게요. 순례 씨는 대답 대신 통장을 다시 제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한자 한자 돌에 글자를 새기듯 무겁게 입을 뗍니다. 아니다. 이 돈 내가 쓸 거다. 나 내일 요양원 안 간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미 예약 다 해놨는데. 그럼 엄마 무릎은 어떡하고 우리 집엔 더 못 계시잖아요. 자식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례 씨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고령자 복지주택 안내장을 내밉니다. 월세 18만 원, 국가가 운영하는 노인주택. 진구의 눈이 경악으로 뒤덮입니다. 호텔 같은 요양원이 아니라 고작 10몇 평짜리 임대주택이라니. 그건 곧 순례 씨의 전세금 3억 원을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엄마, 지금 노망 나셨어요? 그런 좁아터진 임대주택에 가서 어쩌시려고요? 민지 등록금이랑 제 사업은요? 엄마가 우리 생각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이럴 순 없어요. 순례 씨는 눈을 감습니다. 우리 생각이라는 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생을 자식 생각만 하며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굴레를 씌우려 하네요. 순례 씨는 천천히 눈을 뜨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진구야, 지은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내 뼈마디가 다 닳도록 일해서 너희 대학 보내고 장가 시집 보냈다. 근데 말이다. 내가 아파서 너희 집에 가보니 알겠더구나. 너희 집엔 내 자리가 없다는 걸. 그리고 내 전세금은 너희 자산이 아니라 내 생명줄이라는 걸 말이야. 엄마, 우리가 미안해서 그래요. 더 좋은데 모시려고. 아니, 넌 미안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겠지. 엄마를 사랑하니까 떨어져 살자. 그래야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돈은 내가 쓰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너희 인생 살아라. 순례 씨는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고 일어섭니다. 아들이 가로막으려 하지만 순례 씨의 서슬퍼런 기세에 뒷걸음질 칩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작아지기만 했던 엄마가 처음으로 거인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례 씨는 자식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후배 소희가 보낸 이삿짐 센터 직원이 단출한 짐을 싣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순례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자식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운함도 미련도 털어버린 맑은 고갯짓입니다. 새로 이사한 복지주택은 작지만 아늑합니다. 문턱이 없어 휠체어가 부드럽게 굴러가고 화장실 벽에는 든든한 손잡이가 달려있네요. 순례 씨는 창문을 활짝 엽니다. 자식 집의 답답한 공기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숨결로 채워진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침대맡 비상벨을 눌러보니 관리실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네, 어르신. 불편한 점 있으신가요? 그 한마디에 순례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밤. 자식의 한숨 소리 대신 자신의 고요한 숨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밤. 순례 씨는 그제야 수술한 무릎을 쭉 펴고 누워봅니다. 여러분, 효도는 자식이 부모를 떠맡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순례 씨는 오늘 밤 3억 원이라는 쇠사슬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위한 작은 꽃씨 하나를 심었네요. 이 꽃씨가 황혼의 땅에서 어떤 꽃을 피워낼지 이제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잘했다, 순례야. 참 잘했어. 복지주택의 아침은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순례 씨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베란다까지 천천히 발을 내디딥니다. 분홍색 제라늄 잎사귀 위로 투명한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떨어지네요. 자식 집의 다용도실 옆방에서 숨죽여 새던 시간과는 참 다른 결의 아침입니다. 단지 내 작은 공원에는 벌써 서너 명의 어르신이 모여 있습니다. 누구는 국민 체조를 하고 누구는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대추차를 나눕니다. 순례 씨가 다가가자 옆집 박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순례 씨, 오늘 물리치료 가는 날이지? 같이 가. 순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할머니의 가방 고리를 고쳐 메어줍니다. 평생 남을 돌보던 그 익숙한 손길이 이제는 의무가 아닌 다정한 취향이 되어 돌아왔네요. 오후가 되면 순례 씨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거기엔 황혼 상담소라는 소박한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내어주고 갈 곳 없어 방황하는 동년배 어르신들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순례 씨는 화려한 조언 대신 그들의 거친 손을 가만히 맞잡아줍니다. 자신의 무릎 흉터를 보여주며 나도 참 많이 아팠다고 나직하게 의존을 뿐입니다. 그 짧은 공감에 상담실은 이내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 찹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식들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예전처럼 전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구는 거실 벽에 박힌 비상벨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려 봅니다. 지은이는 엄마의 냉장고를 열어보며 제법 꽉 찬 밑반찬들을 보고 안심한 듯 숨을 내뱉네요. 순례 씨는 손주들을 위해 직접 빚은 만두를 쪄냅니다. 부엌대기로서의 고된 노동이 아니라 손님을 맞는 정성스러운 대접입니다. 엄마, 저기 무릎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보다 훨씬 잘 걸으시네. 그럼 여기 선생님들이 매일 운동시켜준다.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자, 식기 전에 어서 먹어라. 자식들이 돌아간 뒤 순례 씨는 식탁을 닦습니다. 행주를 빠는 소리가 정갈하게 욕실을 울립니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며느리를 깨울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지금은 그저 평화로운 배경음악 같네요. 순례 씨는 침대맡에 앉아 통장을 꺼내봅니다.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 숫자가 주는 무게는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며 방 안가득 주황빛 노을이 스며듭니다. 순례 씨는 돋보기를 벗어 책상 위에 둡니다. 한때는 자식의 뒷모습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서라도 그 길을 닦아주는 게 부모의 완성인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 순례 씨는 자신의 그림자를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길게 늘어진 그 그림자가 참 평온해 보입니다.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립니다. 자식의 한숨도 며느리의 눈치도 사위의 불편한 기색도 없는 밤. 순례 씨는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오순례로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은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줄지, 어떤 꽃에 물을 줄지 생각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네요. 인생이라는 긴 순례 끝에
그녀는 드디어 자신만의 작은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이면 자식의 지극한 효도보다 나 자신의 당당한 하루가 더 달콤하다는 걸 알게 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순례 씨처럼 당당하고 평온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지 않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된다는 조용한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